안녕하세요. 실전 디자인 패턴 김선생입니다. 자, 첫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강의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는 자바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디자인 패턴만 하지 않고 객체 지향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자, 객체 지향 개발을 잘 모르면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제대로 된 사용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객체 지향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 ID 카드, 커피 같은 예제 만들지 않고 실제 개발해서 사용하는 코드로 예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소켓 통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볼 건데 앞으로 배울 패턴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조금씩 완성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 패턴도 쉽지 않은데 프레임워크까지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초개발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이 디자인 패턴 중에 좀 쉬운 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이라는 용어는 흔히 쓰는 용어죠.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도 비슷한 동작을 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예제 코드부터 먼저 보고 그 이후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코드를 좀 살펴볼 건데 예제 코드는 소켓 통신을 이용한 회원가입 API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켓 통신은 교육이나 업무에서 한 번쯤 작성해 보셨을 겁니다. 자, 물론 해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개발 경험이 조금 있다면 이해하기 힘든 코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시작하면 서버 소켓을 생성해서 서버를 열고 사용자 접속을 기다렸다가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바이트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리드 메소드를 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받는 메소드로 줄여서 요청은 정해진 바이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이 다 되면 회원가입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멤버 조인 해주면 회원가입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값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내려줍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 내려주면 사용자와 접속을 끊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자, 현업에서도 이 예제와 비슷하게 직접 소켓 통신을 구현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제는 설명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 사용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자 요청 처리를 하나씩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서버입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를 이렇게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메소드를 분리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 소켓 서버를 만들어 보았는데, 자, 회원가입이 있으니 회원조회도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회원조회 소켓 서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회원가입 서버랑 같은 방식으로 통신할 거니까 모든 부분은 다 동일할 겁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처리를 하던 로직이 회원조회 처리 로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멤버 서치, 그러니까 이게 회원 가입에서 회원조회로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 로직을 제외하고선 모든 코드들에서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상속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구현을 모두 물려받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상속을 사용해서 중복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는 구현들을 도출해서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면 서버 소켓을 생성하는 메소드가 있고, 접속을 기다리는 메소드가 있고, 사용자로부터 입력 바이트를 받는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응답 결과를 쓰고 접속을 종료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구현들이죠. 자, 사실 상속을 적용해 볼 만한 예제는 아닙니다. 자, 아닌데 중복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 상속을 억지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해서 회원가입 API 서버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부모 클래스를 상속한 회원가입 소켓 서버입니다. 자, 보시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서버를 열고 사용자 접속을 기다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하는 처리들, 그리고 회원가입 처리가 끝나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내려주고 접속을 끊는 이런 메소드들을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적용해서 중복된 구현을 제거했기 때문에 코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적용하기 이전 코드인데 이 코드가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따라서 API 서버를 추가하는 작업이 이제 많이 간단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처리 흐름을 자식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회원가입 API 서버나 회원조회 API 서버에서 구현도 중복되지만 처리 순서도 모두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회원가입 처리랑 회원조회 처리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단지 상속을 통해 확장을 하면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 처리 순서에 따라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처리 흐름이 자식 클래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호출을 누락한다거나 혹은 호출 순서를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예기치 않은 오류나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처리 흐름까지 부모 클래스에 두어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처리 흐름을 부모 클래스에 둘 수 있을까요? 바로 추상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오버라이딩을 이용하는 거죠. 상속을 적용하기 이전에 회원가입 API 서버 코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계속 바뀌는 부분은 이 메소드 안의 구현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회원가입 처리를 하면 회원가입 서버가 되는 거고, 회원조회 처리를 하면 회원조회 서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 어떠한 처리를 할지 이렇게 비워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클래스에 어떠한 처리를 할지는 없지만 처리 흐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처리를 할지는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하도록 이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처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메소드 명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는 구현이 없으니까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명도 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 제어자를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 처리를 하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추상 소켓 서버를 상속해서 회원가입 서버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만든 추상 소켓 서버를 상속하고, 네, 추상 소켓 서버의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성자를 지정해서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의해야 될 서비스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여, 네, 어떠한 처리를 할지, 지금은 회원가입 소켓 서버니까 회원가입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처리를 할지, 네,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추상 소켓 서버를 상속해서 회원가입 소켓 서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식 클래스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네, 소켓 서버를 추가할 때 순서가 뒤바뀔 일도 순서를 이해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단지 어떠한 처리를 할지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현은 더 간결해졌고 조금 더 객체지향적인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이용한 코드랑, 네, 비교해보면, 네, 자식 클래스에서, 네,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네, 자식 클래스에서 처리 흐름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이 서비스 메소드만 재정의해 놓는다면 부모 클래스가 소켓 서버를 열고 접속을 기다렸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다 받으면, 네, 자식 클래스의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값을 받아 사용자에게 내려주고 접속을 끊는, 네, 이런 동작을 모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구현뿐만 아니라 처리 흐름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처리 흐름을 부모 클래스가 가지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보통 상속을 이용하면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구현을 재사용한다던가 확장하는데, 자, 이처럼 추상 메소드를 이용하여 반대로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을 헐리우드 원칙이라고 합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이 헐리우드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헐리우드 원칙이라고 하냐면,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가 합격하면 당신에게 연락할 테니. 자, 대충 이런 거죠. 그래서 호출 구조가 역전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정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상속과 헐리우드 원칙을 통해 기본 골격 및 처리 흐름은 부모 클래스에 두고, 자, 어떠한 처리를 할지는 자식 클래스에 위임하여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이다. 자, 이 확장이라는 것은 대체 혹은 변경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는 패턴을 이해하실 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 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상속과 헐리우드 원칙을 이용해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네, 뭐 기본 골격 및 처리 흐름을 부모 클래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이해하신다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사용성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뭔가 명확한 처리 순서가 있을 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적용하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제를 많이 작성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실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적용된 걸 보면 단지 관심사를 분리한다거나 코드 중복을 줄인다거나 혹은 전처리나 후처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 흐름을 따로 분리해서 메소드를 만드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추상 클래스인데, 자, 이 클래스는 단순히 템플릿 메소드에서 로고 찍는 작업만 합니다. 자, 이렇게 로고 찍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제 처리 작업 전에 로고를 찍기 위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적용한 건데, 부모 클래스에서 처리 흐름을 제외한다기보다는 관심사를 분리하기 위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적용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도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에서는 더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추상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단지 형 변환을 해주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골격이나 명확한 처리 흐름을 가지지 않는 적용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 패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상속과 헐리우드 원칙을 이용하여 행위를 확장하는 패턴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 패턴 책을 보시면 해당 패턴들을 이루는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참여 객체 항목이 있습니다. 자, 패턴의 구조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셔도 되는데, 패턴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므로 책을 보신다면 꼭 유익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참여 객체는 추상 클래스와 구형 클래스 두 개이며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추상 소켓 서버 클래스가 이 추상 클래스 영역에 해당하며,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는 OCP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형 클래스는 계속 확장되거나 추가되는 영역입니다.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참여 객체는 아주 간단하므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훅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훅 메소드란 부모 클래스에서 기본 구현을 제공하거나 자식 클래스에서 선택적으로 재정의하도록 만든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만든 추상 소켓 서버에 이 훅 메소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소켓 서버 코드입니다. 자, 서버가 시작되면 셧다운 훅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훅을 보시면, 자, 서버가 내려갈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될 때, 로고를 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 셧다운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했는데 아무 구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에서 서버가 내려갈 때 처리해야 할 작업이 있다면 재정의하도록 만든 메소드이죠. 자,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필요에 따라, 자, 이렇게 on shutdown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서버가 내려갈 때 추가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 필요에 따라 재정의하거나 혹은 기본 구현을 제공할 때 만드는 메소드를 훅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 메소드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쉽지만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API나 프레임워크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오픈소스 코드에 적용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보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다른 패턴을 보기 전에 객체 지향 캡슐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